오라 마라 문자 보내는 것도 빡세네요. 알아서 오겠지. 그렇지. 알아서 오겠지. 이제 방학 막바지가 되니까 이제 슬슬 힘이 들죠. 방학 숙제 없어서 좋겠다. 그렇죠? 졸업했으니까 방학 숙제가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1페이지부터 이제 새로운 책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면 뭐 첫 페이지를 넘겨 보기 전에 표지를 보니까 우리가 남은 단원이 이런 것들이야. 방정식과 부등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이런 걸 좀 배운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 해서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학기 동안에 남은 내용이 되겠어요. 오호라, 도형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거의 함수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함수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이제 2차 함수들이 두 문자에 대해서 x 그리고 y에 대해서 2차, 각각 2차인 그런 녀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차수, 이때까지 2차 방정식만 봤었는데 추가로 새로 나오는 것이 이제 3차, 4차 방정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정식을 다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어. 왜?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다 풀 수 있는데 3차, 4차 방정식은 가끔씩 손으로 풀 수 없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형은 무조건 다 손으로 풀 수 있는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거 풀으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자, fx 이렇게 쓰면 x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면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3차,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4차인 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근이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였죠.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가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고, 뭐 2차 방정식에도 근이 1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잖아. 그러니까 맥시멈 3개, 4개, 3차, 4차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고 그래요? 지금 뭐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기다린 거야? 설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터인데, 너 왜 교재가 있냐? 아, 지난번 거군요. 그래요. 오세요. 이거 새로운 거 하는 거야. 자,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인수정리를 쓰라는 얘기인데, 인수정리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놨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 그 거창한 식이 있어요. 뒤에서 식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3차 방정식 식을 하나 예로 들면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요거를 풀어라 라고 하면 일단 먼저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적당한 수를 넣는다 그러면 아마도 개수의 꼴을 보아하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4 해가지고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왜 가끔씩 하던 거 있잖아.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그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너는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수?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 뭔가 더 나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쪽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이거 막 최고차항에서 3x 제곱 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수정리, 그리고 옆에 조립제법이라고 써 있어요. 인수정리로 해서 이렇게 값을 찾고 나서 그 다음은 조립제법을 쓰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얘기예요. 조립제법을 쓴다고 하면 요거를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3, 최고차항의 개수 갖다 쓰고, 그 다음 7, 그 다음에 0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왜? x 1차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요게는 마이너스 1을 써서 조립제법을 한다는 거죠.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 3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빵. 여기 반드시 빵이 돼야 돼. 빵이 안 되면 이거 값 잘못 찾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4,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다라는 걸 찾았고, 일단 여기서 근을 하나 찾았어. 뭐 x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해가지고 근을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어떻게 찾느냐, 요거 풀어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요게 0이 되는 값, 요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을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거 찾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두 개를 구해보면 얘가 또 뭔가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값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있어요. 놀랍게도 그냥 1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고 곱하기 3에서 앞에는 1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빵이 되잖아. 그래? 그러면 요거를 또 어떻게, 요 부분을 추가로 는 x 플러스 1은 앞에 하나 있고, 방금 x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라고 해서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더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뭐라고 해주냐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된다며, 마이너스 2를 넣어가지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 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저기에 들어갈 내용이 되는데 3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2라고 여기를 써주면, 3x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를 3개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때보다 3차 방정식 풀 때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2차 방정식을 뭐 1분, 2분 만에 풀 수 있다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최소한 4, 5분씩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근들을 다 찾아줘야 되니까, 3개를. 그래서 오늘 풀 문제들을 너무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려 하지 않아요. 많이 풀다 보면 지치거든. 그래서 뒷장에 이제 문제들이 마구마구 있거든. 그걸 다 풀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씩 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쓰는 방법. 어떻게? 처음에 식을 보고 적절한 값을 넣어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단계별로 해준다 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값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복 2차식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4차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것이야. 4차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건데, 복 2차식 꼴이라는 게 뭐냐, 2차식이라는 건 x 2차 항이 있는 식을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복자가 붙었으니까 그런 게 겹쳐져서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ax 4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는 0 해가지고 요게 식 자체에 짝수차 항만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2차식이고 2차식의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짝수차 항만 있는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외의 방법에는 요거 외의 꼴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x제곱을 치환해요.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의 꼴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잖아. 2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풀듯이 풀고 나서 그러면 t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 x제곱이라는 걸 다시 이쪽으로 쭉 끌고 와가지고 x제곱이 알파가 되게 하는 x값 2개, 그 다음에 x제곱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 2개 해서 총 4개의 근을 구해낸다라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요거는 반드시 짝수차 항만 있을 경우에 써먹을 수 있어요. 홀수차 항이 갑자기 쑥 들어갔다? 그러면 못 써요. 왜?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3승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제곱까지는 t라고 치환해도 그래도 x가 하나 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건 비슷한 방법인데 이제 치환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치환.
요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치환에 의한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치환을 하죠. 치환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2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한 제곱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제곱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환을 하게 되면 차수가 낮아져. 차수가 낮아져서 이렇게 2차 이하로 만들면 2차 방정식 풀듯이 풀고, 그 다음에 치환했던 부분이 그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를 추가로 한 번 더 구해주면 된다는 그런 방법이에요. 치환에 의한 방법이고, 마지막은 이것도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상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상반. 이상하게 1권 할 때는 중학교 거를 계속 더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새로운 게 나오죠. 아마도 3차, 4차 방정식 처음 보지 않니? 그래요. 눈 크게 뜨고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빵. 요런 꼴이에요. 반드시 요런 식으로 뭐냐면 중간에 하나를 축으로 이렇게 딱 삼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개수랑 오른쪽에 있는 개수가 대칭 형태일 경우 그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데 요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4차 방정식, 그냥 4차 방정식을 주고 풀라 그러면 못 푼다고. 못 푸니까 손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요런 특수한 형태는 손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주느냐? x제곱으로 나눠.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x제곱으로 나누면 ax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b, 그 다음에 요거 나누니까 플러스 x제곱분의 a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개수들이 똑같은 녀석끼리 a, b, b끼리 묶는 거야. 묶으면 a로 하나 묶어내고 x제곱, 여기서는 x제곱이 나오고 여기서는 x제곱분의 1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꼴이다. 그치? x 플러스 x분의 1을 뭐 제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짓 했던 것 같은 기억나죠? 그 다음에 b끼리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뭘 치환을 하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것이죠. 치환을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넣고 여기는 t라고 넣고, 그렇게 하면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t 값을 두 개를 구하고, t 값을 두 개를 구한 다음에는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어가지고 x 값을 각각 두 개씩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제 그 여기 뭐 t 값이 뭐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x를 한 번 더 곱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인데 대부분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 노가다 많이 시키는 인수정리, 식에다가 적절한 값 넣어서 0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 유형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차식하고 상반 방정식은 워낙 꼴이 독특하다 보니까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들 조금 연습하고, 그다음에 인수정리 좀 연습하고, 그 정도면은 이제 고차 방정식도 풀 수 있답니다. 여러분 뛰어나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볼펜이 필요해요. 옆에서 빌려. 뭐라고? 없어? 왜 한다고? 이 친구 갖다 버렸군요. 자, 뒤에 있는 준서가 빌려줄 거예요. 펜 하나만 빌려주고 그래야. 자, 오고 가는 펜 속에 쌓여가는 정이랄까? 자, 필수 이제 1번 문제. 아까 이제 풀다가 요거 첫 번째 문제는 풀었죠. 첫 번째 문제는 풀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거 해를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예요. 이렇게 써주. 3분의 2가 아니지. 2분 뭐야? 얼마야 이게? 3x 마이너스 2면 3분의 2 맞구나. 그래. 헷갈려요. x에 3분의 2 들어가면 0 되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2번 x4승 플러스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빵. 야, 이게 되게 압도적이에요. 그쵸? 4차 방정식을 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일단 상반 방정식인지 아니면 치환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상반 방정식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풀면 안 되고 일단 저걸 쓰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치환을 할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보기 차식 꼴인가 봤더니 3차랑 1차가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x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서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찾는 거죠. 방법이 있나요? 노가다 해야지. 자, 그러면 1을 넣어가지고는 일단 각이 안 나와요. 왜?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날아가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1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7, 마이너스 6. 어머, 정확하게 0이 되네요. 아, 고마워요. 자, 다행히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을 일단 하나 갖는다 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립제법을 써요. 조립제법을 쓰는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써놓고 마이너스 1을 하나 놓으면 조립제법을 써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빵. 반드시 빵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 뒤쪽에 남은 게 뭐라는 거냐 하면은 앞에서부터 차근히 써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항은 없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3차식이니까 바로 이제 2차식을 풀 수는 없으니까 혹시 요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있는지를 또 찾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일단 1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2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니? 8 빼기 2 빼기 6 해가지고 0이 되지. 아, 그래, 그럼 2로 한번 하면 되겠구나. 즉 x 플러스 1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를 하나 뽑아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또 2를 넣어가지고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하는 거지. 더해가지고 1, 2, 2, 4, 3, 6, 빵. 좋군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눈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을 간단히 한번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답을 써주는 것이야. 답은 일단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근 두 개가 추가로 더 써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i까지 나오겠는데? 자, 이 부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2루트 2i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2 다 날려버리고 뭐만 남느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요것도 이제 숫자 두 개죠. 숫자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답을 4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날렸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그래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하다 보면 이상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다 풀기는 좀 너무 빡시니까 1번이랑 2번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시죠. 1번이랑 2번 두 개.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지금 여기 1이지. 그리고 여기는 상수, 최고차 항하고 상수하고 두 개의 개수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1분의 마이너스 6, 얘를 분모로, 그리고 상수항에 있는 거를 분자로 이렇게 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잖아. 마이너스 6이 되면 얘의 약수 위주로 찾는 것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리고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6, 요 정도 넣어보면 그 중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로. 뭐 좀 도움이 되려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1이랑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제일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인수분해 잘 되나요? 훌륭해요. 그래, 계속 해봐. 왜 저 2차 항을 보고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냐?
네. 여기서 음. 여기 되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해 공식. 여기 근해 공식 썼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 쓰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3차, 4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이하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것이지. 그럼 2차 방정식만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손으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거에 뭐 넣으면 0 되죠? 아우 그래요. 예, 아주 고맙죠. 1 넣어서 0 되면 고맙죠. 준서 식에다 1을 넣어보았나요? 그랬더니 0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쨌건 3x 세제곱 마이너스 14 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9는 0. 여기에 x 1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뭘 갖는다? x 플러스 1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에요. x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조립제법 해봤나요? 조립제법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야. 얘가 2차식이 나올 것인데 그렇죠? 3차에서 하나 x 하나 뺐으니까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요. 조립제법 쓰는 방법은 개수를 쏙쏙쏙쏙 뽑았어요. 3, 마이너스 14, 20,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 들어갔을 때 0이 됐으니까 그대로 내리면 3 일단 그대로 내리고 얘네 두 개 곱해서 여기다 쓰고 둘이 더해주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더하면 9 9 빵 해서 아 너 3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9구나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안 돼요. 인수분해가 가슴 아프게도 안 돼서 일단 얘를 그러면 답은 x는 1 하나 일단 써주고 나머지 여기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요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b를 쓰고 있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12 곱하기 9에서 108이죠. 마이너스 10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왜? 6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거는 두 개의 숫자가 써있는 거야. 6분의 11 플러스 루트 13이랑 6분의 11 마이너스 루트 13이랑 두 개의 숫자가 써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다 했나요? 네. 조립제법 해서 여기 3초씩 나올게요. 그럼요. 3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3차식 여기에다가 x에다 적당한 걸 넣어서 다시 요만큼이 0이 되게 만드는 x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치. 2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 고차 방정식 그래요. 아유 훌륭해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면 밑에 것도 하나 3번도 한번 풀어봐. 다른 친구가 아직 2번 풀고 있으니까. 왜 연습해보면 좋지. 응? 풀다 안 들리면 가슴 아프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거 푸는 거는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풀 수 있겠나요? 그럼 2번을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거 나왔니? 경우 오 열심히 인수분해 중. 이렇게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니? 엄청 계속 써요. 4선 플러스 4x 3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빵.
다 풀었나요? 왜 뭐뭐 나왔어? 마이너스 맞아요. 그렇게 4개 나오죠. 4차 방정식이 근이 4개 나와야 돼. 다 했어요? 훌륭해요. 그렇게 나오죠. 왠지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고 나면 뿌듯함이 밀려오지 않냐? 2차 방정식 한 5문제쯤 푼 것 같은 느낌. 자, 두 번째 거 이제 속속들이 이제 슬슬 다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은 1부터 넣어봤더니 안 되죠. 1 넣었더니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되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된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가진다는 얘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립제법을 쓰겠죠.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써주고. 어우, 엄청 길어요. 빵. 반드시 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건데, 요만큼을 또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하나 찾아요. 찾는데 1을 넣었더니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2를 넣었더니 8 플러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에서 오 0이 됐네 라고 해서 2라는 걸 찾았으면 여기 와서 다시 조립제법을 해줘요. 2로. 그럼 1, 2, 5, 10, 6, 12 빵 해서 얘가 식이 x 플러스 1은 하나 있었고, 여기서 방금 x에 2 들어갔을 때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써주고, 뒤에 나온 거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네. 그렇죠? 요만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해주고, 이거는 다행히도 그냥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를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인수정리 사용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기차식 방정식 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봐요. 첫 번째 거 x4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거를 풀으라고 하는데, 얘는 뭐 상반 방정식인지도 볼 것도 없이 1차, 3차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기차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차수를 대폭 낮췄어. 그치? 4차에서 갑자기 2차식으로 됐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t-4 t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t는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놓고, t가 x제곱이었으니까 얘는 x제곱이 4거나 아니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고, 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i면 되는 거죠. 갑자기 i가 나왔죠. 복소수에 했었으니까. 요거 풀게 되면 사실 x는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은 그냥 i죠. 라고 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해가 4개 나왔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4개 구해주면 됩니다. 비교적 더 간단하죠? 0 되는 거 찾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2개, 두 번째 거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 t 값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값이 요상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상하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얘도 여기서부터도 근의 공식을 써주는 거죠.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거니까, 일단 x제곱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루트를 여기다가 씌우는 것이야. 다시 루트를 씌운다 하면 x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답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게 좀 찜찜하다 그러면 요거를 위아래로 나누는 거죠.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해주고 루트 2를 위아래로 곱해요. 곱하게 되면 분모는 일단 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루트 안에 2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아니지 그 앞에니까 2 루트 3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대해서 계산한 거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3i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가 나오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 저 중간에 부호만 달라지니까 아마도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물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자 있어야 되죠.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루트 2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같은 이제 보기차 방정식은 반드시 조건을 잘 봐야 돼. 3차랑 1차가 없어야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로 연습을 좀 해봅시다. 다 풀지 말고 1번하고 4번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i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금방 나오죠? 4번도 첫 번째 문제는 저렇게 나와요. 4번 x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 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0 마이너스 b 프라임이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하고 3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두 개가 되겠죠. t 제곱이 3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t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오케이. t가 아니지 x제곱이지. x고 x제곱이고 x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4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왔나요? 그냥 뭐 방식은 똑같아요. 1번 푸는 거랑 4번 푸는 거랑 똑같죠. 요렇게 바꿔놓고 요거를 근의 공식 이용해서 t 값을 구했더니 3 플러스 루트 5랑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 나오나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니? 푸는 거죠? 이거 적은 거 아니고 푸는 거지? 경은 에이 뻥치네. 응? 자 그래서 뭔가 약간 다른 숫자가 나왔는데
근해 공식 잘못 적용했나? 2a분의 s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마이너스 4는 그러네. 내가 잘못 풀었네. 빨리 잘못 풀었다고 얘기해 주지 그랬어. 에이. 그래요. 근해 공식도 제대로 못 쓰는 불민한 선생님이군요. 그래서 t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2 나와가지고 4루트 2가 나오는구만.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니까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뭐냐면 일단 t가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것까지 구했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은 x제곱이 곧 3 플러스 2루트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3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풀 때 x는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3 플러스 2루트 2라고 이렇게 그냥 쓰면 뭐 물론 이렇게 그냥 써도 되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루트 1하고 루트 2하고 두 개를 각각 제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하면은 이거 얼마? 요거 1이고 요거 2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게 나온다면 곱해서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3이 앞에 나오는 숫자가 나온다면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붙여놓고 루트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저거 하면 얘 제곱하면 1 나오죠. 얘 제곱하면 2 나오죠. 두 개 더하면 3 나오죠. 얘랑 다 곱하면 2루트 2 나오죠.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바깥에 루트가 하나 씌워져 있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진다. 즉 요만큼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야. 1이랑 루트 2를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나요? 요거 이제 보기차식 고치는 방법인데 요거를 아마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을 거야. 앞으로 조금 더 뒤에 가면 나오는 건데 그냥 한번 미리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1 나오고 요거 제곱하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곱하면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니까 루트 안에 3 플러스 2루트 2 있는 거랑 똑같잖아. 똑같아서 결국 얘랑 없애버리고 나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답을 써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때까지 하던 대로 일단은 하세요. 일단은 자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야. 올 것이고 일단은 요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3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4차 방정식을 우리는 풀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들이에요. 4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쓰는 게 뭐냐? 인수정리, 조립제법, 근해 공식,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것이죠. 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필수 예제 3번. 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군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노리고 문제를 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는 4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치환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부분을 치환하는 게 좋을까? 이걸 보면서 준서? 여기서 이 식에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환을 하는 게 좋을까? x제곱 플러스 4x까지. 그래요. 훌륭해요. 아니 그런 감이 필요하죠. 자,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거를 실제로 전개하면 x 4승이 나올 거거든. 즉 4차 방정식이야. 얘는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하면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0은 빵 이렇게로 정리가 되겠죠. 40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0은 빵 되고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 해서 아유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t 마이너스 5하고 t 플러스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즉 t가 5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근데 t가 뭐였는데? x제곱 플러스 4x였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4x는 5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여기서 x값 2개, 여기서 x값 2개가 나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해서 여기서 나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밑에서 또 이제 뭔가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 이렇게 4개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얘 요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할 때 이런 문제 봤었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요거 어떻게 전개했었죠?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전개를 해주는데, 짝을 지을 때 어떻게 짝을 짓는다?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 1차항의 개수가 같게 나오도록 짝을 지워서 두 개씩 일단 조금 전개하고 나서 공통부분을 치환한다 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120이라고 해서 그냥 이걸 무턱대고 전개하면 4차식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랑 짝짓고 얘랑 짝지어서 전개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5x까지는 공통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 거는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나오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겠죠. 뭐 뒤에 마이너스 120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를 치환을 하는 것이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식이 t 플러스 4 곱하기 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0은 0 이렇게 바뀌게 되고, 따라서 전개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144 딱 이렇게 됩니다. 맞지용? 나 왜 여기 갑자기 플러스 6이 나왔냐? 에잇! 빨리 얘기해줘. 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0t, 그다음 플러스 24고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이 되고요. 여기는 a 아니고 t예요. 플러스 10t. 자, 는 빵. 그러면 얘는 12하고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96이고 더해서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쉬었어야 되는데 안 쉬었더만. 16하고 6이구나. 16하고 6 해가지고 여기 밑에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96 더해서 10이 나오니까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t가 마이너스 16이랑 6이라는 건데, t가 아까 x제곱 플러스 5x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16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가 6 여기서 또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2차원식 또 각각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구해보면 구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은 빵. 잠깐만 있어. 곱해서 16이 되는데 더해서 5가 된다고? 그런 거 없겠죠. 일단 따라서 얘는 근해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줘서 x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64 후후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니까 요거를 루트 39i 정도로 바꿔주는 센스.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근데 다행히도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군요. 5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0. 해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요거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4차 방정식 문제 푸니까 되게 힘들지 않니? 나만 힘드니? 요쯤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거 안 하면 자꾸 이렇게 근해 공식을 써줘야 되니까 답이 되게 요상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 중에서 6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또 2문제만 해보죠. 1번하고 5번하고 2개만 해봐요. 1번하고 5번. 물론 나머지 것들도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차근히 해보면 좋겠죠. 인수분해만 잘 돼도 정말 쉬운 문제야. 윤서 치환했나요? 네. 그래요. 그럼 그 치환한 거를 전개해봐. 좌변 전개해서. 뭘 또 손으로 가리고 그랴. 됐어. 무용한 저항은. 그래서 T가 그래? 여기가 이상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30이 됐어. 마이너스 20이 돼야지. 왜 더 멀리 가기 전에 얘기해줬다 난. 첫 번째 건 나왔나요? 그래요. 첫 번째 문제 답만 써드릴게. 풀고 나서 맞춰보세요. 답만 옮겨 적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1 마이너스 4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군요. 나오나요? 다행이에요. 다음 4번 5번. 헛웃음이 나오나요? 5번까지 풀고 이제 같이 확인하고 좀 쉬었다 해요. 나왔어? 안 나왔어? 왜?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7 먼저 전개하고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5 먼저 전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뭔데? t제곱 플러스 22 인수분해 안 됨? 어떻게 해요? 딱 봐도 10이랑 12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뭘 대박이야 대박. 빨리 인수분해. 뭘 또 천재.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t 값에다가 또
숫자들을 살포시 넣어봐요. 물론 10까지 넣어서 됐었겠지만. 휘성 4번 나왔나요? 5번이요? 아 5번. 아 자꾸 왜 4번이라 그러냐? 5번. 요거 인수분해 했니? 안 돼요. 왜 안 돼? 10 곱하기 12 하면 120이고 더하면 22잖아. 예? 10하고 12. 아, 10하고 12요? 그렇죠. 훌륭해요. 해봐. 얼마? 야, 답이 장난 아리마생인데.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오, 훌륭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정답. 정답. 그래요. 뭐 사실 거기 인수분해하는 게 고비였나 봐요. 그럼 t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두 개네. 플러스였어요. 그렇죠? 자, 5번. 5번 답은 풀고 나서 확인해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요. 아우 훌륭해요. 고차 방정식을 막 손으로 풀고 있는 멋진 분들이에요, 이분들.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차 방정식 손으로 푼다는 게. 저요? 자, 요까지 하고 조금 쉬어서 10분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상반 방정식,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응용하는 거 그런 것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훌륭.
상반 방정식 보도록 하죠. 필수 예제 4번. 짠. 필수 4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나오는데 6x 4승 플러스 5x 3승 마이너스 38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걸 보는 순간 항상 4차 방정식을 보면 먼저 1차, 3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1차, 3차가 없으면 보기차식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1차, 3차가 있죠. 있으면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혹시나 개수가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5, 5, 6, 6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칭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상반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x 제곱으로 나누라. 나누면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더하기 x 제곱분의 6은 빵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으로 묶어서 x제곱 분의 플러스 분의 x제곱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한다면 한 번 더 이제 치환을 해줍니다. x제곱이 아니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그냥 6t 제곱으로 되는 게 아니라 6 곱하기 어떻게 되냐? t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치환이 될 거예요. 왜 여기 마이너스 2 붙는지 알겠니? 네. 왜냐면요. 이 t라는 녀석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나오는 게 x 제곱 그리고 x 제곱분의 1도 나오는데 추가로 플러스 2가 나오거든. 얘랑 다 곱한 거 2가 더 나오기 때문에 빼기 2를 해줘야 같은 거예요. 플러스 5t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되고 그럼 6t 제곱 플러스 5t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나왔으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거를 좀 이제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될 것 같지 않니? 일단 될 거라고 굳게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3,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5가 나와야 되니까 10 하고 5, 15 여기가 10이고 5가 나오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얘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0 해가지고 나오네요.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 됐으니까 써보면 3t 플러스 10 그리고 2t 마이너스 5는 빵이라고 해서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근데 t가 뭐였어? t가 x 플러스 x분의 1의 t였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해서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라고 해서 하나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준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해주냐면 x를 곱해주는 것이야. x를 곱해주는데 분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편하게 3x 정도를 한번 곱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왜? 분모 요 최소 공배수스럽게 해서 3x를 곱하게 되면 3x 제곱 그리고 3x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3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0x 이렇게로 바뀌겠군요.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3일, 3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랑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고 이쪽은 됐고 이제 이쪽도 2x를 곱해줘 보죠. 뭐. 2x 제곱 플러스 2x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 2x를 곱했으면 5x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2, 1,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x는 2분의 1 그리고 2 해서 총 4개의 근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 한 판 썼어. 드디어 이제 한 판 쓰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이게 바로 상반 방정식 푸는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걸 참조해가지고 그 171번에 있는 문제 중에서
1번 플레, 2번 플레 둘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각자 골라서 하나만 풀어봐요. 뭐 비슷한 문제야. 숫자만 다른 거죠. 다만 요게 막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데 보고 아 이거 상반 방정식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음에 드는 걸 풀어봐요. 1번 또는 2번.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냥 1로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부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5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5 해서 괄호 열고 x 플러스 x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4 눈빵.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x만 곱해봐. x 곱하고 차근히 두 단계로 나눠서 곱해도 돼요. 아유, 그래도 다들 인수분해도 잘하고 아주 그냥 훌륭해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답이 궁금해질 시기가 왔죠. 답 나왔어? 첫 번째 건가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죠. 여기는 왜 답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돼 있을까요? 얘가 잘못 넘어와서. 그래요. 그게 플러스지. 그래서 자, 혹시 이제 답이 궁금하실 듯하여 다 풀고 나서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거는요. 답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하고 그 다음에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고요. 두 번째 거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또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었으면 조금 더 멘탈이 흔들렸을 수 있겠군요. i 나오면서 여기 두 번째 문제를 열심히 풀고 계시는군요. 다 풀고 적은 거죠? 네. 훌륭해요. 맞는 것 같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중에 선택해서 하나 풀어봤나요? 풀어봤나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이제 좀 연습을 해봤는데 정리해보면 일단 식이 생긴 꼴을 본다. 꼴을 봐서 4차식인데 1차, 3차 항이 없다. 그러면 보기차식으로 풀고 어떻게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그런데 보니까 1차, 3차 항도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개수를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서 혹시 중간 접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식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식이라면 상반 방정식으로 풀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식에다가 값을 넣어가지고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하나 찾고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게 이제 3차,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었고 이제 생으로 푸는 방법을 했으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학교 시험에서 생으로 풀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나오는 건 지금부터 풀 그런 유형이 되겠죠. 깨끗해. 역시 새거가 좋군요. 새걸로 바꿨더니 잘 지워져. 자, 6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6페이지 필수 예제 5번. 필수 예제 5번. 필수 5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a는 0. 요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한 근 마이너스 1이라고 줬을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을 x에다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일단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당연히 이제 0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차 방정식 풀듯이 해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을 쓰면 여기서 조립제법을 쓴다면 1, 요거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a, 요거의 개수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는 3a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조립제법이. 그렇죠? 진짜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곱하니까 그냥 a 플러스 1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여기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3a하고 저기 밑에 있는 걸 더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a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거를 써보면 1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중에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더하기 간이 좁아요.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1는 빵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거에 여기에서 이제 x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값을 그대로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a가 어차피 1이고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만큼이 될 텐데 아까 a가 2라는 걸 구했잖아. a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2를 쏙 넣으면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a분의 c,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 두 근의 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6이야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얘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 그러면 방법 첫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a 해가지고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a는 2라는 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a를 쭉 넣어가지고 식을 쫙 쓴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빵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를 쭉쭉쭉 풀어나가서 근을 다 구해서 두 개를 곱해서 답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쭉쭉쭉 나오고 a 값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구해도 답이 6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6이 나오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3차 방정식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필수 예제 6번을 보면 이제 한 문제당 한 판이군요. 필수 예제 6번. 4차 방정식 x4승 마이너스 2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근을 벌써 두 개나 줬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나와야 될 것이야. 4개 중에서 지금 2개를 미리 준 것이죠. 그러면 이 준 근을 이용해 가지고 x에다가 쏙쏙 넣어서 a하고 b에 대한 식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야. 그렇죠? 먼저 x에다 1 넣었을 때 x에다 1을 넣으면 요거 위에 거에다가 값을 쏙쏙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위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만큼 몽창 0이 되고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그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4구나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럼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라는 거랑 둘이서 연립을 시켜주면 더하면 a 날아가고 2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가 돼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구해줘요. a하고 b 값을 구해줬으면 그 다음은 여기다가 a하고 b 값을 넣어야 되겠죠. a하고 b 값을 넣어서 써보면 x 4승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얘가 어차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근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놓고 여기 뭔가 x의 제곱 2차식이 하나 더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이제 알아주면 되는 거야. 요것만 이제 알아주면 되는데 그거는 조립제법을 2번 써주면 되겠어요. 제일 위에 일단 개수를 옮겨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한번 하고 밑에 나온 걸 1을 한번 넣어서 하고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 1부터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부터 하고 1을 하든 둘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빵 나오고 그 다음은 이제 1로 한번 더해주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빵 요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호호.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나머지 두 근의 합 그거를 물어봤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그것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값이 얼마? 2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2가 답이 된다는 것이죠. 볼 수 있겠나요? 아마도 실제 시험이라면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생으로 풀으라고 하는 것보다. 자, 그럼 방금 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172번, 173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각각 딱딱 그거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연립 2차 방정식, 아니,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무슨 뭐 3차 방정식의 허근,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173번을 생각하고 있나요? 172번이요? (172번) 푼 사람. 172번. 그래요. 훌륭해요. 아닌데. 맞네. 봐달라고 이렇게 펜 끝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112번 얼마나 하니? 그래요. 괜찮아. 한 번 더 보면 되지. 172번. 네. 누가 나 부르지 않았어? 함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을 넣어요. 어떻게요? 넣고 그러고 나면 두 군이 마이너스 1이랑 2라 그랬으니까 일단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를 갖고 나머지 것들을 구해보는 거죠. 17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112번 x 세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6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봤겠죠? 아마도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p 플러스 6은 0 되니까 3p 마이너스 21이 0이고 p는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구했을 것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p하고 알파하고 베타 전부 다 더한 거에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의 식이 뭐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3이랑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는빵 이렇게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1, 0, 마이너스 7, 6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2, 마이너스 6, 빵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얘의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a분의 b 해가지고 3이 되겠죠. 3이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얘까지 더한 거를 원하니까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답은 10. 여기 172번 문제고 173번 문제는 x에다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했겠죠? 오 훌륭해요. 과학도 이렇게 열심히 잘했으면 참 좋겠네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재밌는 과목이 다른 거니까. 준서 혹시 173번 풀어보았나요? 173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는 순간 x에다 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래요. 맞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한번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일단 그게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야 되고 식이 됐단 길군요. b는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다 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식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이렇게로 바뀔 것이고 x에다 2를 넣으면 16 플러스 8a 플러스 12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3 빼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8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16 더하기 12 더하기 2니까 30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마이너스 9a라고 하는 녀석이 27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했으면 여기다가 쏙 넣어서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a하고 b 값 구했죠? 구했으면 원래 이 식에다가 다시 넣어서 원래 식을 써봐요. x 4승 마이너스 3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근데 얘가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된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갖고 뒤쪽에 2차식이 하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립제법을 써주는 거죠.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해주고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립제법 쓰고 2로 한번 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그것만 봐주면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빵. 마이너스 1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로 한번 해보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빵 해서 요만큼이 남았으니까 1, 마이너스 2, 3이 남았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해가 나올 것이니까 두 해의 뭐를 구하래요?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곱을 구하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 a분의 c 해가지고 답이 얼마? 3이 나온다는 것이죠. 길죠? 풀이가 한 문제 한 문제가 헤비해요. 그래 이 정도면 뭐 헤비하다고 볼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고 필수 예제 7번 8번 푸는 것만 한번 보고 174, 175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7번 그리고 8번 이 두 개만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할 것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우리 했었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를 할 겁니다. 뒤에 넘겨보니까 그게 나오죠. 어우 지워지지도 않아요. 양이 많아. 자 필수 예제 7번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필수 7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얘가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가 원래 근이 몇 개 있어야 되니? 3개. 3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3개라고 하는 거는 실근이랑 허근이랑 합쳐서 무조건 3개는 나와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실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먼저 실수근부터 하나 구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단계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실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되겠어요?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방식에서 인수정리 쓸 때 x에다가 뭐 특별한 값을 하나 넣어가지고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찾았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a라는 문자가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a부터 없앨 수 있는 걸로 x 값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그러면 x 값을 없애려면 여기가 보면 a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는 걸로 봐서 x에다가 1을 만약에 넣으면 a가 사라져버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혹시나 숫자가 나오면 그것도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자는 것이야. x에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것인데 요게 진짜 0이 나오느냐? a랑 마이너스 a 없어지고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2 더하니까 0이 나오죠. 레알 진짜 0이 나오네 라고 해서 그래 너 그러면 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 하나 깔고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2차식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조립제법 쓰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씁니다. 쓰는데 문자를 안고 가면서 쓰는 거야. 1,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1을 넣어주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니까 A 그리고 A 해서 빵. 여기 빵 나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x의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해주면 되니까 뭘 쓰겠어요? 판별식을 이제 쓰는 거죠. 판별식을 딱 써가지고 그게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이야. 0보다 작아야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요거 넘겨서 4a 4로 나누면 a는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 요걸 만족시키는 녀석 중에서 정수 중에 최소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2가 최종적으로 답이 되겠네요. 1보다 큰 거 중에서 최소의 정수니까 2라고 답을 해주면 될 겁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나요? 먼저 실수근을 하나 구한다 라고 해가지고 x에다 1 넣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필수 예제 8번도 되게 비슷한 유형이야. 되게 비슷한 유형인데 x에다 혹시 뭘 넣으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이에요? 1 들어가면 왠지 4p가 나올 것만 같은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번에는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식을 보면서 문자가 있어서 곤란한데 싶으면 그 문자가 없어질 수 있는 x값을 찾아서 넣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유형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필수 예제 8번 x세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x 플러스 2p 빵.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로 봤을 때 2p가 있고 여기도 2p가 있으니까 x에다 혹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려나?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봐요. 넣었는데 혹시 답이 없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p가 뭐다라는 p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따로 준다든지 해가지고 p 값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서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 라고 해서 실제로 얘가 계산해 보면 0이 나오죠. 좋아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부터 시작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2차 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 2차 항은 조립제법으로 만들어줍니다. 1, 빵 꼭 넣어야 되죠. x제곱항 없으니까 2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p 마이너스 2p 빵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가지래잖아.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어근이었는데 아까는 이번엔 중근을 가지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미 근이 하나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올 것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혹시 마이너스 1을 가지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중근이고 왜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 근이 나올 것인데 그 근이 중근이면 되는 것이야.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얘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x가 다른 값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값이 중근으로 갖게 되는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p값을 하나 구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p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8p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p값을 구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p는 8분의 1 이렇게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모든 실수 p의 값을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요거 p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던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이 식에서도 x가 혹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하면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갖는 셈이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되게 하는 p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2 플러스 2p가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케이스에서 p가 값이 각각 하나씩 나오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랑 8분의 1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 요게 최종 답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174번, 175번 문제 풀이부터 계속 이어서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의 관계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